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고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타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글자 그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은 깊은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한 두어 달 정도 되셨다고요? 취임 소감부터 좀 여쭤볼까요? 정신없이 지났어요. 네. 너무 정신없이 지났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네. 할 일이 이제 막 적응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적응 두 달에 완료하신 거면 진짜 빠르신 겁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는 건 잘 몰랐어요. 이런 갈등 조정의 문제가 꽤 많은가 보죠?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네. 실제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문제라는 게 당사자들이 있는데 아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는 당사자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이나 한 가족이 이러한 갈등에 얽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행정기관, 지역사회, 주민이 모두 얽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텐데 더군다나 개인이 아니라 거기에 조직이라든가 기관까지 들어가면 문제 풀기가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네. 주민은 그 생활 환경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기관은 법령이나 예산에 따른 권한을 고려해야 됩니다.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원이었지만 점점 불신과 대립으로 커지고 그때부터는 더 풀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이런 문제를 갈등 당사자 간의 조정으로 풀어보자 하는 의미로 집단 갈등 조정국이 출범하게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집단 갈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고충 민원은 조정, 합의, 또 시정 공고, 의견 표명, 심의 안내 등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조정을 통한 해결을 했다면은 올해 1월 27일 출범한 집단 갈등 조정국은 다수 국민과 관련된 고충 민원을 조정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관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경청과 설득으로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네. 진짜 지금 같은 시대에 잘 만들어진 조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 집단 갈등 조정국에서 어떤 역할, 어떤 조정들을 하게 되는지요? 예, 집단 갈등 조정국은 다수 국민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면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또 미리 파악을 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복, 관성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권익위, 관계기관, 시민상담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특이 민원 신청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진짜 좋은데요. 들어간 단어들이 다 너무 어려운 것들이어서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해결뿐만 아니라 네.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입장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그간에 어떤 역할을 했다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거든요. 이 현장까지 직접 나가셨던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부터 들어주시겠어요? 예.
전라남도 광양시에 건축된 지 무려 54년이 지난 옛 네. 전매청 폐청사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 건물이 역할을 다한 후에도 10년이 넘게끔 어떤 쓰임새도 없이 방치되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흉물이 되었고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까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우, 그 애들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이 진짜 불안하셨겠어요. 민원이 엄청 들어왔겠는데요. 맞습니다. 주민 2천여 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2천여 명이 그렇게 꾸준히 제기를 했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동안? 예,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는데요. 우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필요했고 또 철거 이후에는 또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기관 간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이 있고 또 주민의 생각이 있고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갈등이 장기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갈등 조정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현장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네네. 그 주민, 지방 정부, 관계기관을 한 자리에 모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앉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은 네네. 그 자리가 만들어져야만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을 쌓아왔던 그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처음 마주 앉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해결이 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9월 30일까지 네. 이 폐청사를 철거를 하고 네. 또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주민 친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또한 광양시는 조속한 철거 진행에 협조를 하고 또 매각될 때까지 부지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면서 또 향후에는 공원 등과 같이 예.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도로 활용되도록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야, 잘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갔다. 정말 현지 주민들께서 그러셨겠습니다. 듣는 제가 다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사례는 또 있으면 또 소개해 주세요. 예, 또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갈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강원도 철원군 민통선 내에 마현리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야, 이 접경 지역이면 좀 뭔가 예민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말씀해 주시죠. 이 지역은 농경지와 주거지를 가로지르는 하천에 유실지뢰가 남아있을 위험이 있었고 또 장마철마다 봄나무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제 가슴이 철렁한데요. 유실 지뢰에다가 침수 피해까지 이중고인데요. 예, 그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모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왜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왜 그렇게 묵혀져 있었나요? 예, 결국은 여러 기관들이 다 모여서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우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실지뢰 제거라는 군사작전이 그쵸. 필요했고 네. 또 하천준설이라는 행정사업이 병행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 작전과 관련된 문제, 또 하천 정비, 또 예산 마련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한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무려 7년여 동안 문제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다 더해져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정말 중재해 주실, 조정해 주실 분이 안 계셨는데 위원장님 그걸 하셨네요. 예, 어떻게 푸셨어요? 예, 위원회는 이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해당 지역 주둔 사단을 비롯한 군,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과 그쵸. 공동으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서 상황을 확인했고 주민과 군, 지방 정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올해 장마철 전까지 주요 침수 피해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유실지뢰 제거와 하천 준설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천 전반에 대한 정비와 지뢰 제거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서 접근하니까 이게 가능하네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관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점입니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시면서 해결하면서 느끼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복잡한 갈등일수록 예. 한 번에 끝나는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행정 당국에서 주민들이 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끔 애초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민원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없애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서 민원 해결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행정기관의 실천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연평균 우리 국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무려 1,200만 건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 국민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고 또 행정 당국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그런 것은 또 어떻게 개선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각 기관은 예.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규정을 잘 찾고 네. 정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책과 사업은 계획의 단계부터 미리 알리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조사를 통해서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아이디어도 문득 떠올랐는데요.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게 분류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 정리 같은 건 AI한테 좀 맡긴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협업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AI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의미를 파악을 하여 네네. 보다 신속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반복 관성적인 특이 민원은 관계기관 갈등 조정 담당관, 권익위, 민간 전문가인 시민상담관이 전담팀을 구성해서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이 진짜 부드러워 보이시지만 이분이 땅 판결하셨던 판사님으로 오래 일을 하셨어요. 막상 또 일을 해보시니까 판결과 조정은 많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판결은 일도 양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조정은 함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네네.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광양의 경우도 그랬고요. 또 철원의 경우도 그랬고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중간에 나서서 자꾸 만나게 하고 조정을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한때는 그 위험하고 불편했던 공간이 예.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관계기관이 협업을 약속하는 것. 그 변화가 바로 갈등 조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바쁘시면 국민이 편안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많이 바쁘게 활약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끄럽지만 읽어봐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예, 잘 읽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하시는 일하고도 조금 예.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권익위가 공감을 네네. 정말 중요시하고 있고 네. 공감에 대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이, 그런데 예. 잘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